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지난 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만만치 않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새벽의 상황들은 일단 가슴을 좀 쓸어내린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애플 덕분에 저희가 조금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애플 고마워, 이렇게 thanks 애플, 뭐 이런 정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정보를 빨리 전해 드리려고 7시 15분 녹음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녹음이에요. 네, 마이크 안 꽂고 그냥 막 진행하다가 너무 흥분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정신없는 아침. 1부가 제일 재밌었는데 1부는 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서. 어쨌든 다행히 장이 그나마 잘 마감됐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무슨 소리냐, 이렇게 빠졌는데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런데,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상처가 있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정말 가슴이 흔들리고 시장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초를 더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초 잡을 때는 뭐죠? 네, 에듀캐스트닷컴의 증시 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수강평이 들어와서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어서 우땡땡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알았으면 좋았을 내용을 쉽고 재밌게 잘 강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그 많은 수강료를 시장에 지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중급과 상급까지 좀 강의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이분은 아마 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냐면 시장에서 이미 난타를 당하면서 성장을 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이죠. 근데 이제 또 더 열심히 하려고 이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거 다 아는 내용이네, 뭐 이렇게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 나는 거죠. 이거 먼저 들었으면 이거는 이렇게 수강료 안 내도 됐을 텐데 시장에 쏟은 돈이 내가 얼마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중급 고급 강의까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코로나가 마감이 되면 한번 모시고 따로 강의를 좀 하는 시간을 그거는 꼭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오늘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보면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정말 감이 잡히질 않아요. 지금 유럽 시장에서 이미 저희 굉장히 충격을 먹었죠. 어제 한국 시장에서 먼저 한 대 탁 하고 맞았어요. 네, 오픈전에서 한 대 맞았는데 유럽 시장 딱 열리자마자 이거 뭐야, 이렇게 되고, 어제 분위기가 뭐냐면 1, 2, 3 펀치를 그냥 맞은 거예요. 네, 좌우 연타를 맞았고요. 얼굴에 그냥 좌우 연타를 맞았고, 그 다음에 훅 들어오면서 복부까지 강타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쓰러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애플형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렇게 받쳐주는 상황이에요. 시장을 받쳐준 상황. 고마워,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진짜 다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기업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시장의 휘청휘청 거림 속에 우리를 내맡기게 되면 이거 암병 걸리지, 이거 뭐 어디 하겠어?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업에, 그리고 기업의 건전한 흐름, 그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 투자해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스 클라만이라고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 유명한 미국의 매니저가 있어요. 운용자가. 그러니까 시장을 잘 이용해 먹어야지, 시장을 길잡이 삼는 사람들은 이제 패망한다, 뭐 이런 식의 글. 그 사람도 글을 거칠게 쓰더만. 근데 딱 보니까 글 보니까 성격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격이 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글에서 그 정도 쓸 정도면 만나면 진짜 찬바람 쌩쌩 불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시장이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는데, 도대체 어디서 1, 2, 3의 펀치가 들어왔느냐. 일단 코로나가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 스페인 그리고 영국에서 상당히 많이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영국은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도입하기 전에 2주간가량의 술집과 식당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가구의 만남을 금지하는 미니 봉쇄 조치,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를 검토. 진짜 증시 참여자들한테는 금기 단어 아닙니까? 서킷 브레이커. 위로 서킷 브레이커는 좋지. 근데 그거는 팔아야 되는 신호고, 밑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진짜 가슴 뛰게 하는, 가슴 뛰지 않지, 가슴 철렁하는 내용인데 서킷 브레이커라는 단어를 쓰면서 영국에서 하겠다고. 이거는 이 단어를 쓴 거는 이제 영국은 주식시장은 관심도 없다, 뭐 이런 내용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페인은 더 심했습니다. 그 37개 구역에 이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1일부터 발효됐네. 21일은 이미 발효된 거예요. 이미 발효된 거죠. 광고하고 갔어야 되는데, 네. 저는 영국 아닌 프랑스 명품, 네, 웅가로에서 제공하는 드레스 셔츠와 넥타이의 의상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조금, 저는 제가 명품이 돼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입는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네. 근데 이게 뉴스 내용이 더 황당한 거예요. 스페인 그 수도 마드리드가 코로나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자, 이렇게 달렸어. 걷잡을 수 없는 수준. 와, 이건 뭐 제2의 창궐. 네, 이런 거죠. 재확산 정도가 아니고 제2의 창궐. 무서워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럽 시장 뭐 그냥 빵빵빵 터졌지. 그래서 우리 오후 시장 아주 후덜덜하게 만들었잖아요. 유로스탁스는 3.7%, 영국은 3.38%, 프랑스는 3.74% 빠졌어요. 근데 독일은 얼마 빠졌냐? 독일은 4.37%, 4. 거의 4%가 빠졌어요. 아니, 왜 독일은 더 해요? 예? 왜 독일은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이거 또 이렇게 일으킨 또 장본인 또 있죠. 니콜라. 아니, 니콜라가 거기서 왜 나와? 네, 니콜라가 왜 나와? 자, 생각해 봅시다. 프랑스의 명품은 웅가로. 네, 저기 미국에서는 뭐가 중요해? 뭐 애플 이런 게 중요하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대만에서는 TSMC가 중요하죠. 그러면 독일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네, 자동차가 중요하잖아. 자동차가 중요한데 니콜라 어제 장 하기 전에 막 한 30% 빠져든다 그랬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장 시작하니까 19% 빠졌고, 지금 장 외에서도 1% 좀 더 빠져 있습니다. 이미 내용은 어제 장마감에 CEO 사임 관련 뉴스를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폭탄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크게 영향을 받았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야, 현대차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대차는 오히려 올랐어. 야, 니콜라 때문에 올랐죠. 왜냐, 니콜라가 2번이나 현대차한테 러브콜을 보냈어요. 야, 우리하고 수차 같이 하자 이랬는데, 현대차가 어떻게, 됐어, 안 해 이랬는데, 현대차, 형 좀 같이 안 한다니까?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니콜라는 현대차의 수소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니콜라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지금까지에 봤을 때 추론은 거죠. 필요해. 진짜 그거, 니네 그거 그대로 우리한테 얹히면 이거 완전 대박이야.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하여튼 뭐 추측입니다. 저만의. 네. 어쨌든 그랬는데, 현대차 네, 거절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니까, 현대차는 갑자기 진짜 글로벌 넘버, 야, 수소가 진짜 어려운 것보다. 근데, 야, 저 변방의 국가에 있는 한국의 현대차가 저런 걸 하고 있었어? 야, 그것도 1등이야? 우와, 근데, 도요타가 했으면 그런데, 야, 현대차 했단 말이야? 우와, 대단한데? 뭐 이런 분위기가 현대차 그룹을 100조대로 다시 한번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유럽의 원투펀치 맞으면서, 어퍼컷까지 맞으면서, 독일은 어퍼컷 맞으면서 허리 훅 꺾이고, 와, 완전 붕괴인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냐? 다우는 1.84.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S&P는 어떻게 돼요? 1.16. 1.16? 괜찮은데? 나스닥은 어떻게 돼? 0.13. 뭐야? 하나도 안 빠졌잖아. 깜짝 놀래죠. 네. 근데 지금 이미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1, 2, 3 펀치를 맞아서 미국도 그 내용들은 그대로 드러났어요.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컨택주들을 박살났습니다. 산업주가 3.38%, 금융주 2.49%. 금융주는 또 내용이 있죠. 금융주는 미국 은행들이 불법 의심거래 보도가 나와가지고 급락을, 떡락을 했는데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미국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의심거래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JP 모건 체이스 등을 비롯한 글로벌 은행이 2조 달러가량의 대규모 불법 의심거래를 장기간 한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JP 모건 그냥 떡락하시고 그 다음에 웰스파고 4.3% 떡락하시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더 큰 뉴스는 뭐였냐면 바로 이 대규모 재확산 이거였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올라가려고 마음먹고 달리고 있었던 컨택주들 이건 떡락이 아니라 떡하셨습니다. 떡하셔가지고 유나이티드 항공 8.6%, 네, 8.6% 빠졌고요. 네, 그다음 델타 항공 9.2% 빠지셨습니다. 저도 아픔이 있어요. 네, 이 컨택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컨택 절로 가고 언택 다시 와. 네, 언택 완전히 다시 왔어요. 언택의 대표 주식 어디죠? 언택의 대표 주식 로쿠. 네. 텔레비전 볼 때 이렇게 셋탑박스 같은 거 있죠. 똑똑 누르면 막 나오는 거. 네, 로쿠 17.67%. 야, 진짜 떡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줌 비디오는 6.78%. 예, 많이 올랐고 도큐사인도 5.2% 올랐습니다. 그래서 컨택주들은 겁나게 올랐고 언택 주식들은 겁나게 올랐고 컨택 주식들은 훅 떨어지는 여행 관련주들 또 여행 못하는 거잖아요. 봉쇄 조치를 했는데 무슨 여행을 해요. 그래서 아주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도대체 저도 IRP 고객들 모시고 같이 강연도 해야 되고 수강자들 모시고 강연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언택이고 컨택이고 다 오케이 되는데 언택인데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나죠. 저도 따지고 보니까 그 주간 그 브리핑을 해주거든요. 내가 얼마나 핸드폰을 사용했나. 근데 이런 상황들이 도래하기 전, 전염병 사태가 도래하기 전과 후가 차이가 많아요. 도래하고 나서 핸드폰 사용 시간이 더 늘었어요. 사실은 뭐 유튜브 하기 때문에 더 그렇긴 한데, 예. 그러니까 애플이나 이런 주식들은 뭐 그런 대로 잘 견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애플이 3%나 상승을 했습니다. 3%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모두가 떡락하고 다 그 그로기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나스닥은 0.13%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감을 했다. 근데 장중에 보면 엄청나게 빠졌었어요. 엄청나게 빠졌다 쫙 올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주식들이 다 이런 궤적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 발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 그러나 실제로 멍은 많이 들었어요. 러셀 2000 소형주들은 3.46% 전주에 상승한 것을 거의 다 반납하는 그런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모두 채권 시장은 강세 흐름, 미국 10년물이 2.5bp 내렸고 30년물은 2.3bp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 강세, 그리고 WTI는 4%나 떨어지면서 다시 40달러가 붕괴된 39.8. 그리고 구리 가격도 2.46%나 떨어졌고요. 금값도 상당폭 떨어지면서 1919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게 위험 자산이 회피가 되고 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호련단신 애플님께서 나타나셔서 시장을 딱 방어하고 그렇지 내가 제일 큰 형이야 이러면서 시장 전면으로 가면서 시장을 방어한 흐름을 보였다는 게 어제 미국 시장을 종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미국 10년물은 0.69% 그리고 30년물 1.418%로 채권 마감되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1%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바이오는 2.47% 떨어졌고요. 브라질 보베스파는 1.3% 떨어졌습니다. 전에 있었던 상하이는 0.6% 하락, 항생은 2.0%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애플은 3.03, 아마존은 0.19%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1.07 상승, 구글은 1.4 하락, 페이스북도 1.7% 하락, 인텔 0.3 하락, 그리고 퀄컴 1.1%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이 빠졌어요. 3.13% 하락했고 AMD는 4.02% 상승, 엔비디아 2.69% 상승, 테슬라 1.6 상승, 넷플릭스 3.7 상승, 웰스파고 말씀드렸듯이 4.3%나 하락했고 버크셔도 2.3%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 시장은 구원투수 애플이었다. 네, 이게 이제 네 번째 녹음을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완전 짬뽕이 되는 그런 흐름이네요. 네,
정말 재밌게, 너무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웃으시라고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무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뉴스들이 있어요. 기업 뉴스들이 이제 큰 건이 있는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틱톡 관련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를 승인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정된 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결정된 건 아니었는데 오라클과 월마트가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미국 사업 등을 담당하는 틱톡 글로벌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방안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는 토탈 컨트롤,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이트댄스가 바보가 아닌데 완전히 지배할, 글로벌에 한 50%씩 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죠? 근데 그 바이트댄스가 뭐라 그랬냐면 틱톡 글로벌의 지분을 80%를 자사가 보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완전한 지배, 이게 미국에서의 완전한 지배면 말이 되는데 글로벌을 완전한,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승인 안 해주겠죠. 여기에 후시진 글로벌 타임스 편집인은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번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그 지분을 얼마만큼 가질 거냐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표로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8월 전미 활동 지수가 0.79 나왔다고 발표했는데 전월은 2.5였어요. 이런 것도 나쁘죠. 근데 유럽도 저렇게 되면 이제 활동 지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그럼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되냐? 한국 시장은 이미 어제 많이 반영됐다. 이게 뭐 니콜라 뉴스도 있고 대법관 사망 소식도 있고 있었는데 유럽의 이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먼저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한국 시장은 일부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환도 아주 난리였어요. 엔화가 104엔이 깨질 뻔해. 진짜 환 난리인데요. 그러니까 엔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는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지금 워렌 버핏이 일본 주식을 대거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워렌 버핏이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채권 발행해서 상당 부분을 거기서 채권을 발행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환차익을 크게 노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일본이 더 이상 떨어질 거 없다고 지금 일본을 사잖아요. 그러면 엔화를 사잖아요. 달러를 주고 엔화를 사니까 엔화를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해외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 일본의 투자자들 있죠. 그 누구죠? 어느 아주머니들이라고 표현하는,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요. 네, 우리 무슨 김씨 아줌마 뭐 이런 개념의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해외 그 자산을 매입하는 게 금리가 하도 많이 떨어져서 매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엔 자금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가 없다라는, 엔캐리해서 다른 자산을 사지 않으니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하는 것도 떨어졌다. 근데 엔화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엔화를 팔 사람들은 줄어들었고 엔화를 살 사람들이 많다. 거기에다 YCC 등등 통화 완화 정책도 이미 다 썼다. 그래서 통화 완화할 게 별로 없다. 이러니까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이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사냥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104엔이 깨지는 정도 수준까지 강세를 보여주다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하고 이제 자율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된 흐름입니다. 지금 그래서 엔화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상황이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어제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였거든요. 예, 달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달러는 0.66% 감세, 93.54로 마감됐어요. 유로 달러는 1.177이에요. 1.18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로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엔화는 104.69로 약세인데 장중에는 정말 초강세였다 라는 거고, 원화는 1163원 90전, 그리고 달러 위안은 6.792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아시아권 통화가 좀 약세가 됐는데 장중의 상황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럼 유로가 왜 이렇게 약세였느냐? 유로 약세는 이유가 있어요. 라가르트 총재가 등장을 하셨어요. 라가르트 총재 등장하셔서 야, 우리 너무 지금 유로화 강세야, 이건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로화의 절상은 명백하게 다른 분야에서 역할을 하며 통화정책에 관한 한 물가의 수준에 대한 하방 압력을 행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유로화 절상에 대해 매우 주의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었어요. ECB가 마지막 탄핵을 사용했느냐라고 질문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경제를 도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유로가 훅 하고 약세로 간 것이죠. 이 통화 시장도 지금 장난 아니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시장이 더 뭉개질 거냐 이런 국민들인데, 파월 의장이 20일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일에도 별도의 하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24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미국인들의 노후, 그리고 미국인들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는 없죠. 한마디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 끝낼게요. 와, 이럴 수가. 7시 15분 했는데 지금 8시에 마감을 하는 네 번째 녹음. 와, 네, 대단한 날입니다. 네, 어쨌든 이 정도로 오늘 빨리 마무리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리려고 했습니다. 7시 반에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8시 반에 올리게 된 죄송합니다. 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미국 시장이 막판에 많이, 그리고 기술주들이 많이 회복을 해줘서 가슴 떨리면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지까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미국 시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